들깨 가족에 대한 제보를 받은 건 지난 10월 초순경 산속에 7마리의 새끼 강아지들이 방치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산에 이렇게 새끼 강아지들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옛날에 있었던 거는 봤는데. 떼돌이 개들은 많아요. 못 봤어요. 저쪽으로 많이 거기 개들이 많던데. 아, 저 위쪽에요? 이렇게까지 깊이 들어온 데가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제보 내용대로 산속 바위 틈 사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보이는 새끼 강아지들을 발견. 눈도 못 뜬 상태였고요. 어미도 없었는데 약간 위태위태해 보이기도 했었고, 저 비가 오거나 어떤 뭐 추위가 이제 갑자기 심해지면 죽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게 걱정이 돼요. 후레쉬 비춰봐. 열악한 야생에서 위태로이 살아가는 어린 새끼 강아지들. 일단 얘 추워서 아껴야 돼. 너무도 어리고 사랑스러운 녀석들에겐 도움이 시급해 보였습니다. 어떡하지, 얘네? 나 미치겠네. 여자아이시고요. 또 여자아이고요. 또 여자아이고요. 또 여자아이고요. 얘네들이 계속 새끼 낳는다고 생각해봐요. 엄청 문제죠. 엄청 문제. 저기 있어요, 저기. 여기로 오겠다. 간다. 저 밑으로 간다. 저기 바위. 예를 들어서 사람이랑 살던 아이들이 바깥에 나와서 도시에서 유기견으로 사는 아이들은 우리가 구조했을 때 더 나은 삶을 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죠. 근데 얘는 들깨라서 저도 그게 되게 딜레마예요. 어떻게 하는 게 이 어미개와 어린 아이들에게 가장 행복한 일인가. 진짜 힘들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어미와 어린 새끼들을 구조하기 위한 포획 작전. 망했어. 이제 안 되겠다. 아예 안 들어오든 들어와서 잡히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들어왔다 도망간 거. 최악의 시나리오. 과연 들깨 가족 구조의 결말은 어떨지. 들깨 가족을 구하라.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범이 안 와. 거의 성공 직전이었는데 생각할수록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아유, 우리 선생님도 힘이 쭉 빠지셨네요. 솔직히 조금 좀 아쉬워. 좀 아쉬워. 운이 안 맞아. 운이 안 맞았어요. 한 2% 부족했어. 2% 진짜 딱. 너무 아까워. 엄마가 놀라서 안에서 조금만 1초만 주춤했어도 문은 다 닫혀. 근데 만약에 오늘 재시도를 안 하면 내일은 안 올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 같아서. 포기, 재시도냐. 그것이 문제. 빨리 한번 해보죠. 네, 다시 해보는 걸로. 없을 것 같아. 그렇죠. 이대로 포기할 새나기가 아니죠.
물론 한 번의 포획 실패로 성공 확률은 더욱 희박해졌지만 희망을 버리기엔 이릅니다. 자, 포획틀부터 재정비를 하고요. 어미가 다시 나타나길 기대하며 기다림이 이어집니다. 아무래도 위험을 경험한 만큼 쉽게 나타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희망을 걸어봐야겠죠? 우리 꼬물이들도 좀 더 힘내자. 파이팅! 글쎄요, 새끼들 울음소리 아닌가요? 아직 안 보여. 아, 왔어. 예? 왔다고요? 어? 진짜네요? 어미가 나타났습니다. 안 오면 어쩌나 했는데 천만다행인데요. 하지만 아무래도 한 번의 경험 때문인지 쉽게 움직이지 않는 어미.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더니 새끼들이 걱정됐는지 이내 발을 내딛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주변을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인데요. 상당히 예민한 어미. 주변을 살피고 또 살핍니다. 그런데 잠시 후 어미를 보자 새끼 한 마리가 이동장에서 탈출. 초조한 마음에 설 전문가도 텐트 밖으로 나가보는데요. 어미도 놀랐는지 새끼 강아지에게로 달려오더니 포획틀 창살 너머로 새끼 강아지들을 살펴봅니다. 새끼들을 꺼내줄 수도, 그렇다고 모른 척할 수도 없는 어미의 마음이 오죽할까 싶은데요. 이렇게 애를 태우느니 그냥 들어오면 좋으련만 아주 피를 말립니다. 어미 모성이가 상당히 강해요. 그런데 새끼들을 살피던 어미가 잠시 후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야, 저 얘를 또. 얘가 스트레스 시그널 같거든요. 아, 스트레스 받았을 때 보이는 행동이라니. 아이고, 이거 볼수록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어미야, 그냥 들어와, 응? 드디어 어미가 결심한 걸까? 오케이. 자,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때 애기 나오지 마. 아, 애기 나왔어, 씨. 간식 먹고 있다. 아, 근데 나 저러다가 애기 다칠까봐. 정말 젖 먹는 거 봐. 좀 어떡해. 쟤 들어가면 다치는데. 어미 젖을 먹느라 정신이 없는 새끼 강아지. 이러다 문이 닫히는 날엔 큰일인데요. 아씨, 어떡하지? 이제 조금만 발을 내디디면 바로 문이 닫힐 상황. 발밑에 새끼가 위험합니다. 저 잠깐 올라갔다 올까? 안 되겠어. 결국 설 전문가가 급히 현장으로 달려가 보는데요. 그때 인기척이 들리자 갑자기 지저대는 어미. 급기야 금방이라도 달려들 기세. 이러다 공격이라도 하면 큰일입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어미의 상태를 살피면서 조심스레 한 걸음씩 발을 떼는 설 전문가. 이거 정말 손에 땀을 쥐게 만드네요. 모두를 걱정시켰던 새끼 강아지를 일단 포획틀에서 데리고 나오는데요. 요 녀석 사람 놀래게 하고 너무 위험했어요. 저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갔으면 얘 찌부됐어. 아, 좀만 늦었으면은 뭐 사고 났을 것 같아. 어미가 짖는 모습도 처음 봤어요, 저. 네. 우리 보고 있어요. 어디? 그러네요. 정말 저만치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네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하잖아요. 안 가고
애기 없었으면 그냥 갔어요. 애기 있고 인 거 아니까 저한테 되게 무섭게 으르렁거렸잖아요. 위험할 것 같아. 상당히. 우리 뽀시래기 조심하세요. 오늘 같이 가고 싶었는데 그래도 엄마랑 있는 게 더 낫겠지? 조금 더? 응? 엄마는 무슨 마술 보는 줄 알겠다, 그지? 이틀 뒤에 보자. 어? 이대로 어린 새끼들만 데려갈 순 없겠죠. 들깨 가족의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장치를 해두고 다음을 기약하며 철수하기로 합니다. 조금 더 얘네들 가장 행복한 방법을 할 수 있었는데 좀 마지막에 조금 잘못해서 아쉽기도 하고 위험한 순간도 있었어서 걱정도 됐고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하는데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줘야죠, 제가. 아쉬움을 뒤로한 채 발길을 돌립니다. 따라오지 마. 들어가세요. 오늘 고생했어, 꼬물이들. 또 보자. 어미 포획을 위해 산으로 다시 모였습니다. 심기일전. 어미를 포획하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는데요. 이렇게 해서 가위로 자르는 거죠, 이거? 안타깝게 어미를 놓쳤던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해볼 겁니다. 발을 내딛는 순간 줄을 끊어 문을 닫는 수동형으로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워낙 모성애가 강한 어미라 이번에도 기대를 걸어보는데요. 새끼들을 포획틀로 이동. 오늘도 대차게 울기. 알지, 얘들아? 첫날 2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모두 실패. 과연 오늘 기회가 또 찾아올까요? 오늘따라 더욱 고요하고 적막함마저 흐르는 산속. 이 와중 이 녀석 참 서럽게도 웁니다. 애기 너무 슬프게 온다. 그죠? 내가 슬퍼서 안 되겠어. 그러게요. 제가 들어본 강아지 울음소리 중에 제일 슬퍼 보이네요. 저기 바로 앞에. 그때 어미 발견. 새끼 강아지가 울고 있는 포획틀 근처로 향합니다. 어렵게 찾아온 기회.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포획틀 쪽으로 오는가 싶더니 일정 거리를 두고 더 이상 다가오지 않는 어미. 그리고 잠시 후 지금 새끼가 우니까 안절부절 못합니다. 새끼 울음소리에 위험을 알고도 다시 나타난 어미. 하지만 다가가지도 못하고 떠나지도 못한 채 발길을 떼지 못하는데요. 어쩐지 그 모습이 너무도 안쓰럽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멈춰 서 있더니 결국 어미는 새끼를 뒤로 한 채 돌아섭니다. 아유, 이 어미가 가니까 더 서럽게 오네요. 어떡하죠? 안 올 것 같아요. 되게 똑똑하네. 똑똑하고 간식으로도 잘 못 들어오다가 새끼 소리 들어오니까 안절부절 못하고 오는 애라서 모성애도 상당히 강한 아이라서 이론적으로는 엄마가 평생 같이 돌봐줄 건 아니지만 지금은 저렇게 애틋한데 또 애기들만 데리고 간다면 이게 너무 마음이 심란해. 관찰 내내 새끼들을 살뜰히 챙겨온 어미. 더구나 위험을 인지하면 모성보다는 생존을 위해 새끼를 버리는 경우도 다반사라는데요.
하지만 다시 나타난 어미는 남다른 모성애를 보여줬죠. 이런 애틋한 어미와 7마리의 어린 새끼들을 위한 최선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강아지들의 행동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미와 일정 시간 동안은 꼭 같이 있어야 된다예요. 우리가 그걸 1차 사회화라고 하는데 1개월부터 2개월까지는 엄마랑 꼭 붙어 있어야지만 아이들의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문제 행동을 덜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위험 부담이 있었지만 아이들이 나중에 사람과 같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더 어미와 시간을 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때 어미의 모성 본능도 저절로 내려가서 우리가 새끼들을 데리고 간다 해도 어미가 그렇게 슬퍼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 아이들한테 가장 행복한 방법이 아닐까. 일주일 후 새끼 강아지들만 구조하기로 결정. 그때까지 어미와 함께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개선해 줬는데요. 여기 풀릴 것 같아요. 이제 제법 자라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요 녀석들. 험한 산길에 다치지 않도록 집 주변에 안전 울타리를 설치했습니다. 활동범위 엄청 넓어졌어. 녀석들 힘자랑에 무너지지 않도록 튼튼하고 단단하게. 얘 봐봐, 얘 안 그랬으면 얘 계속 밑으로 내려왔어. 이거 없었으면 우리. 정말 눈도 못 뜨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많이들 컸네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간식 타임. 자, 나에게 오는 사람들은 이게 있다. 뭐가 있죠? 자, 이거 먹고 싶은 사람. 난 사람은 아닌데. 먹고 싶은 사람? 먹고 싶은 강아지. 손으로 줘도 잘 받아먹는 녀석들. 먹어보실까요? 어딜 가나 먹는 건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난리가 났다. 그나저나 이렇게 사료를 먹어도 되나요? 이빨이 나고 이완 시기가 되니까 잘 먹어요, 이런 것들. 이제 슬슬 우리가 어미가 잡히지 않아도 어미랑 떨어질 준비를 해도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자기가 스스로 이제 사료나 먹을 것을 먹고 물을 먹을 수 있고 이렇다는 게. 아, 그래도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래도 조금은 마음이 놓이네. 자, 들깨 가족을 위한 환경 개선을 마쳤고요. 이젠 일주일 후를 기약해야겠죠. 구조되는 날까지 제보자는 물론 제작진과 설 전문가까지 모두가 녀석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돌봐주었습니다. 이야, 너희 진짜 복받았다. 다시 만나는 날까지 굿럭.